원장 라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칼수학 원장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승리학원에서 하고 오후에는 칼수학에서 합니다. 이따 7시에 칼수학에 또 설명회가 있는데 진행을 하고 매번 예비고일 설명을 진행했다가 이번에 이제 예비 중유 설명회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는 칼수학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2부는 승리학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칼수학학원 원장 김동욱입니다. 네. 저희 칼수학학원에 대해서 재원생 아니신 어머님들은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학원은 2015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이 건너편에 있는 유경 백화점, 유경 데파트 거기서 개원을 해서 2018년도에 현재 자리로 위치를 하고 이전을 하고 확장 이전을 하고 작년에는 이제 5층에서 8층의 학원을 인수를 해서 작년 3월에 초등부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가 되게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렇고 원래는 저희가 고등부로 시작했던 학원이고 그리고 중등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고등부보다 요즘은 더 핫한 중등부가 더 핫한 좀 상황이 됐어요. 네, 쑥스럽지만. 네. 그리고 초등부도 이제 핫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한 정보 한 60%? 그 다음에 홍보 40% 정도 될 것 같고요. 아침이라 이게 좀 잠도 들 깨고 이게 입이 좀 안 풀려가지고 좀 버벅거릴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으시면 괜찮은 내용들 많을 테니까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수업 시간에 오른손에 펜을 들라고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적을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적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제가 별 치라고 말씀드릴게요. 안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승리학원 원장님하고도 잠깐 인사드렸지만 저희가 승리학원하고 2016년도부터 예비고일 설명회를 올해까지 8년째 같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이 다니면 10% 할인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관계까지 만들면 학원이 저렴해진다 해야 되나? 자꾸 DC 같은 거 많이 해주면 이따가 DC 부분 나옵니다. 맨 뒤에. 근데 저희는 같이 협업하면서 윈윈하는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승리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칼수학도 잘 많이 다닌다.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요. 요즘 이슈가 되는 22개정 교육과정하고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고등 과정에서 바라본 예비중일 학습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칼수학 중등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4부는 질의응답 코너를 좀 마련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궁금하신 내용들, 여기 지금 저희 선생님들 들어와 계시는데 중등부 부원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는 고등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말씀을 하시면 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슈인데요. 이거를 아마 관심 있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게 지금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이 단어들이 용어들이 좀 생소한데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가 총 3개 카테고리예요. 뭐냐면은 교육과정 이게 한 개 카테고리. 그 다음에 대입 제도 이게 한 개 카테고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대학별 전형이에요. 전형. 요 3개가 유기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22교육과정이라는 건 이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내신하고 수능제도에 대한 얘기를 이거는 어디서 하죠?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평가원이라고 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그 다음에 수능도 출제하죠. 네. 대입 제도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전형은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은 어떻게 뽑겠다 하는 거. 책자로 일을 두껍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럼 교육 과정이 22 개정 교육 과정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해하시겠죠? 대입제도 내신 수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교학점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개관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야 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거는 뭐 내용적인 측면이니까 이건 뭐 그렇고요. 이 대입제도 이게 이슈인 거거든요. 여기 고교학점제가 뭐죠?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의 고등학교 내신은 9등급 상대평가였습니다. 기본이. 근데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수를 하면 졸업시켜주겠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전형은 아직 멀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확정이 돼서 대학에서 전형을 발표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한번 세부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건 22년도에 총론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갔다는 총론. 네, 총론이 나온 거고, 그래서 22년도에 총론이 나오고, 1호 개정, 그 전 교육과정은 1호 개정 교육과정이었어요. 네. 그럼 고교학점제가 뭐냐?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수예요. 이수. 평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수의 목적을 두겠다. 그 목적과 취지는 여러 가지 뭐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죠.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석사 등급제 대신 과정 중심 평가로 성취 기준에 확인하고 뭐 해서 집중도가 높아지고 시간표를 스스로 전개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굉장히 자기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좋은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에서는 어떻게 하냐? 수학에서는 일단 공통수학 1, 2 기본수학이라고 조그맣게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특성화고나 요런 이제 수학을 조금 비중을 안 둬도 되는 학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공통수학 1, 2가 지금 하는 고등수학이라고 얘기하죠. 고등수학. 그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선택은 대수, 미적분원, 확통. 확통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어찌 보면. 요게 좀 애매해요. 이게 선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이지만.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개설해 놨는데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면 이건 선택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포장은 일반 선택이라는 선택으로 포장을 해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미적분투 기하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미적분투 기하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이과 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어머님들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없어진 건 아시죠? 근데 맨날 이과 문과 얘기하잖아요. 언론에서는. 좀 이상하죠? 그 스토리를 아세요? 모르시죠? 고등학교 때는 예전에는 문과 이과가 있을 때는 문과 반, 이과 반으로 나눠서 걔네들끼리 내신을 산정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럼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선택 과목, 뭐 문과, 이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전교생 딱 놓고 선택 과목, 뭐 미적분 2를 선택하는 애들끼리 그 과목에 대해서 석차를 내고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문과, 이과를 얘기하냐? 대학에서 단과대가 있잖아요. 공대가 있고 이학 계열이 있고 어문 계열이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대학에서 전형을 만들기를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아시는 대학들, 서울에 이제 뭐 몇 대 대학 이런 데는 우리 학교 공대를 지원할 거면 미적분 2를 꼭 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이과 애들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겠죠? 문과, 이과가 나눠진 게 아니고 그 대학을, 그 계열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걔는 이과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기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이과가 문과 침공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걔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미적분 툴을 선택해도 문과 계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확통 선택해. 지금 현재 요즘 고3 말씀드린, 아니, 현재 뭐 문과 이과가 없는데 확통 선택해도 이과 계열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대신 페널티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자꾸 뭐 이과가 유리하니 문과가 불리하니 이게 뭔 소리,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괜히 선정적인 기사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도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이고, 뭐, 카톡이 막 뜨고. 네. 어쨌든 그래서 진로 선택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과 계열로 선택할 거면, 요거를 선택해줘라. 하고 개설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잠시만요. 여기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다 개설하고 이거 말고도요, 되게 여러 가지 수학 과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런 것도 다 개설해서 지원해라. 대학처럼. 대학이 뭐 있죠? 뭐 교양 과목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선택하듯이 선택해라. 라는 건데 문제가 뭐죠? 학교에서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 수는 한정돼 있고, 예를 들어서 실용 통계를 누가 개설을 했어요. 2명 들어요. 그럼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적게 개설하는 과목은 거점 학교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 대진여고, 뭐 대진고, 뭐 여기 가까운 해성여고 이런 데 묶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고교 학점제의 의미고 그 다음에 방향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고교 학점제가 요즘에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고교 학점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와서 시행을 하려고 보니 이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전에 정권들은 그야말로 정말 괜찮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계속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제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막상 하려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갔다가요. 앞에서 그래서 이제 대입제도 개편을 하지 안 된다.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해서 올해 10월 10일 날 발표를 했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학원에서 설명회 하면서 마치 확정된 양 떠들어대던데 이거는 시안이에요, 안. 요런 안으로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개편안은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건 어떠냐. 그죠? 자격고사 아닌 걸로 갔어요. 현재는. 수학 상대평가죠. 대수, 미적분원, 확통. 그동안의 수능은 확통은 공통이 아니었습니다. 대수가 수1이에요, 현재. 미적분 1이 지금 현재 수2입니다. 1호 개정 교육과정. 현재 고3 애들 보는 거로 봐서는 이렇게 2개가 공통이었는데 확통을 추가하겠다. 수능에. 상대평가로. 영어 절대평가 원래 그랬죠? 국어 상대평가. 현재 수능, 올해 본 수능과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수학은 확통이 추가됐죠. 근데 현재 수능을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수능은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8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확통을 공통으로 집어넣겠다. 그리고 그러면 기하는 안 하냐? 심화수학이라고 해서 미적분2하고 기하 포함 여부를 유보를 했는데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의 기사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미적분투와 기하를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중에 공청회를 가져서 올해 말까지 확정안을 내겠다라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에서의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 제도로 지금 현재 예비 중일들도 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신 개편안은 결론은 어떻게 났죠? 원래는 다 절대평가, 그러니까 1학년 때 상대평가, 2, 3학년 때 절대평가가 그동안의 아니었는데 요때 1, 2, 3학년 다 5등급제 상대평가로 하는 걸로 했죠. 네. 웃긴 건 뭐냐면요. 1호 개정 교육과정, 즉 현재는 그 기하 같은 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절대평가하는 과목들도 몇 개 있었는데요. 아예 그냥 다 상대평가. 모든 과목이 다 상대평가. 대신 몇 등급제로? 5등급제로. 그렇게 하는 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 성취도 평가, 뭐 A부터 E까지도 뭐 병기한다는 거 같이 써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생기부에.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상대평가 더 중요한데. 그죠? 네. 현재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3학년까지 계속 내신 경쟁 체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좀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긴 해요. 네, 원점으로. 어머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좋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방향은 어머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더 중요한 건 요것도 중요한데요. 요거랑 요것도 중요한데 얘가 중요한 거죠. 대학에서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럼 수능이랑 내신은 어떻게 갈 거냐. 지금 현재 대입의 큰 트랙이 수시하고 정시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그럼 정시는 수능 위주고, 그죠? 그 다음에 수시는 일반고에서 뭐가 있죠? 학종이랑 교과 전형이랑 논술 전형이 있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은 내신이 100%라고 보셔도 돼요. 거의. 플러스에서 수능 최저가 있겠죠. 근데 교과 전형은 시골에 있는 1등급과 그 다음에 이 동네 그래도 학군 좋은 학교의 1등급과 똑같이 치겠다는 정량평가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과연 5등급제에서 그 교과 전형이 존속될 수 있을 것이냐. 너무 듬성듬성 잘려 있는데 1등급끼리 모아가지고 별 의미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 이게 확정된다면 대학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잠깐 팁을 드리면요. 저도 뭐 입시 뭐 전문가 분들이나 뭐 이렇게 입시를 컨설팅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내신으로 변별력이 지금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5등급제로 가니까 학생부에 좀 많이 좀 비중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대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학종으로 100% 뽑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그만큼 대학에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라는 거죠. 입학사정관제가 몇 년도에 시작된 줄 아세요? 2008년, 2007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한 15년, 16년이 지난 거죠.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0년 돼갑니다. 좀 있으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막 난리통이었어요.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은 면접 보고 무슨 뭐 자료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뽑는다라는 게 정서에 안 맞았는데 지금은 그걸로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겠다. 지금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학생부 보는 거 아세요, 어머님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관심 있는 분들만 아시는데 정시는 원래 수능만 가지고 하잖아요. 90%. 근데 학생부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 좀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러면 서울대가 그 방향이면 누가 따라하죠? 고대가 따라하죠. 네. 그러니까 수능 위주의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추가시키는 게 방향이에요. 지금. 뭐 연대같이 저게 돈이 많은 학교는 객이죠. 예. 저희 정부에서 방향 잡아줘도 그냥 난 그냥 우리끼리 할래요. 이런 식으로 가죠. 하지만 그런 대학들이 몇 개 대학이나 되겠어요. 다 지원금 가지고 학교에 교육부에서 지원금 가지고 이 전형을 핸들링을 하죠. 계속.
네, 정시 40% 하라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연도에. 기억나세요? 네, 40% 하라는 건 현역인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총장이 하는 건데. 그럼 지원금 갖고 하는 거예요. 정시 몇 % 올리면 지원금 얼마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할 대학이 없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건 방향은 어머님들 좀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확정되는지 기사나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리다가 말하는데요. 이제 22 계획적 교육과정, 이거는 확정된 거니까요. 교육과정.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공통수학. 아이고, 이게 오타가 났네요. 다항식, 경우의 수, 행렬이고요. 도형의 방정식, 집합 이런데, 지금 뭐 행렬이라는 게 추가됐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행렬은 아니에요. 예전에 전전 교육과정까지 행렬이 있었는데, 행렬 그때만큼 어렵게 안 나오니까요. 제가 책을 한번 보니까 부담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학 상하하고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1입니다. 현재 수1. 네. 그 다음에 미적분원은 현재 수2. 거의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과정명 확통도 바뀐 게 없고요. 특별히 뭐 여기에 디테일하게 보면 확률 분포와 통계 원래는 모평균까지가 들어가는데 모비율까지 포함된다라는 게 좀 있는데요. 그것도 뭐 미미합니다. 예. 미적분2, 그 다음에 평면곡선 벡터, 여기도 공간 벡터가 좀 포함된다라는 거. 그럼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요게 이제 개통도인데 제가 이거 만들어놓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중학교 때 배우는 거하고 연결성이거든요. 정말 복잡한데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대수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여기 도형 조금 있고요. 이쪽에 하는 도형이 많죠. 상은 대수가 많고. 요거 한번 보시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세요. 어머님들 이거 잘 없습니다. 이거 만들어놔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요. 선행을 할 거면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고 선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좀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예비고일 설명회의 할 때는 이거를 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대수를 보시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있잖아요. 수열까지 있잖아요. 이게 탄탄하지 않으면 미적분2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수함, 여기 미분법, 적분법이요. 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미분적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탄탄하게 안 하고 미분적분이요, 미적분2 해가지고 선행한답시고 앉아있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고 멘붕 옵니다, 아이들. 엄마들한테 얘기는 안 할지언정.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아시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고요. 고등관영에서 바라본 예비중일 학습 방향인데 제가 이거 드릴 말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저희 학원이 아니라 이거 뿌려야 되는데. 네. 승려학원이 이런 데가 아닌데 원래 이쪽 제일 안 좋은 교실로 들어와서 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화도 하나 던져볼게요. 이해만 했다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어머님들이 그런 걸 물어보세요. 상담을 하면 우리 아이가 이해는 하나요? 이해를 못하지는 않아요.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는 눈을 감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아이들한테 그러죠. 저 안 졸았어요. 좋은 건데, 분명히 좋은 건데 저 안 졸았어요.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수업 시간에. 제가 기준을 두죠. 2초 이상 눈을 감았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졸지 않아도 졸린 것도 졸린 거랑 똑같아. 흡수가 안 되면 똑같은 거잖아요. 졸지 않고 그냥 맹하게 딴 생각하는 거나 조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3단계를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이해 단계가 있고요.
풀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손으로. 시험에서 풀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시험에서 풀 수 있는 단계와 풀 수 있는 단계에 무슨 차이가 있죠? 시간이 없죠. 긴장되죠. 우리 아이돌들 옛날에 뭐 H.O.T 세대보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걔네들 그 뭐 나와가지고 뭐 강타 이런 애들이 뭐 요즘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 뭐 합숙하면서 자고 있으면 갑자기 매니저가 불 딱 켜고 음악 딱 틀면은 막 춤추라고 해서 춤춘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시켰겠어요? 걔네들 무대에서 긴장되니까는 언제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방금 배워서 야 요렇게 풀어봐 하고 푸나 이렇게 보면은 풀어요. 그럼 걔가 시험 때 풀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제가 좀 이따 나오지만 내가 이걸 시험 때 풀 수 있을까를 항상 되뇌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도 공부할 때 그렇게 했고 하느님밖에 모르죠. 걔 머릿속에 들어갔는지는. 걔가 시험 때 풀 수 있는지 하느님밖에 몰라요. 진짜로. 근데 그건 자기 몫이에요. 어찌 보면.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냐? 너 이거 시험 때 풀 수 있겠어? 이걸 자꾸 주입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지금 예비 중일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학생은 수업후에 시험 때 내가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을까를 계속 되뇌이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이 습관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자꾸.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나오면 그냥 풀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똑같이 푸는 거죠. 선생님이 한 거 가지고 그냥 푸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 시험 때 풀 수 있느냐. 특히나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답을 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은 틀려요, 얘가. 1번, 2번. 물론 뭐 풀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틀렸어요.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줘요. 아주 이쁘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은 아주 이쁘게 첨삭을 해주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답은 안 내주죠. 여기부터 해봐. 그러면은 A 구해주고 B 구해주면 문제는 A 플러스 B였는데 연산은 어디부터, 얘는 이제 요거 듣고 어디만 하죠? A 플러스 B만 연산해요. 오요. 이렇게 해갖고 난 맞은 거예요. 그리고 맞았다 해요. 이렇게. 오답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고등부니까 이것도 안 하고 방향만 알려줘요. 야, 그거 일단 써봐. 야, 그거 식 써봐. 야, 너 근해 공식 써봐. 그래. 너 A가 얼마야? 그래. 거기 집어넣어봐. B가 얼마야? 그렇게 집어넣어봐. 그나마도 그렇게 하는데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뭐 질문을 선생님이 안 받아줘요.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들 또 컴플레인 들어왔다고 저한테.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해주긴 해줘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 단계 때,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어머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리고 고민하는 습관도 좀 들여줘야 되는데, 그냥, 아니, 왜 애가 질문을 안 받아줘요? 학원에서? 제가 혼자 힘으로 풀어요. 시험 때.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알고는 있는데, A 학생, B 학생이 있어요. 근데 5번이 좀 어려웠어요. A 학생은 5번을 알고 있어요. 푸는데 약간 말려요, 계속. 뭐냐? 혼자는 풀어봤는데 시험 때 긴장되니까 안 풀리는 거야. 그 얘를 가지고 한 10분을 잡아먹었어요. B 학생은 못하는 친구인데 이거 모르는 거야. 그냥 제꼈어요. 찍었는데 틀렸네? A 학생도 틀렸네? B 학생도 틀렸네? 점수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점수는 똑같은 게 아니죠. 다른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잡아먹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시험 때 내가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느냐. 이거를 자꾸 이거는 선생도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학생이 해야 됩니다. 그걸 어머님들이 대화하면서 너 이거 뭐 어머님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도와주시잖아요. 숙제도. 그럼 너 이거 혼자 시험 때 풀 수 있는지 자꾸 생각해봐. 시험 때는 긴장되잖아. 자꾸 연상을 해보려는 거죠. 상황을.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화두고요. 결론은 그러면 무엇에서 해결이 되냐. 학습의 의미가 뭐죠? 학은 배우는 거고요. 습은요. 익히는 거예요. 이거는 스터디라고 본다면 얘는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이 70%가 돼야 됩니다. 수학은요. 적어도. 우리가 국어나 아니면 사회 과목 같은 게 암기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잖아요. 수학은 알아도 못 써요. 뭐가 안 되면? 습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1+3를 얘기해요. 항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업을 1시간 들었으면 3시간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건 100%,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인강 보는 애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아는 건 겁나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는 다 했는데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시험 때 나오면. 그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고등부 같은 뭐 중등부도 비슷하지만 수업을 1시간 반을 하면 1시간 반 클리닉을 합니다. 그날 했던 걸 1시간 반 풀어요. 숙제를 한 3시간짜리를 줘요. 그럼 1+3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로 이건 진리예요. 제가 수학 가르치 20년 동안 진리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은 성적 잘 나오는 경우 못 봤습니다. 요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 트레이닝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화두입니다. 미리 공부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많이 하면 좋겠죠. 제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선행이죠. 결론은. 좋아요. 저보고 작년에 제가 예비중일 설명회를 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좀 했는데요. 어머님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였어요. 수학상 몇 번 보고 가면 1등급 받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 하나요? 하고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럼 미적분 2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하고 내가 혼자는 풀 수 있어야 된다. 몇 %는 해야 되냐? 내가 했던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를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지를 줬었을 때 적어도 100%는 아니에요. 선행해서 한 번 하는데 100%를 다 풀 수 있다면 걔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행을. 왜? 현행하면서 그걸 100% 다 하는 건데 뭐 60에서 70% 이상은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때 풀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60에서 70%를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는 단계는 돼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심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심화 문제가 왜 심화 문제인지 아세요? 물론 내용 자체를 꽈놓은 것도 심화 문제지만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고등부 선생이니까 요즘 제가 이제 예비고일들 데리고 수원을 하는데요. 그럼 지수로그를 하는데 지수로그 연산에서 지수로그 연산만 나오는 게 아니고 1학년 때 배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줘요. 그럼 그걸 못 푸는 거예요. 지수로그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엮어요. 그럼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얘들한테. 그 전 교육과정하고 콜라보를 시키는 거. 그게 제일 많이 쓰는 약간의 난이도 있는 문제의 전형입니다, 그게.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선행을 한다. 좋다. 근데 그 전 단계가 아까 제가 개통도도 보여드렸잖아요. 전 단계의 내용을 60에서 70% 이상 이 60에서 70%라는 것은 개념은 다 이해는 당연히 되어 있는 거고 60에서 70% 이상 되지 않으면 상위 단계로 가봐야 또 거기 때문에 발목 붙잡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적분 2를 하는데 대수에서 하는 지수로그 함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미분적분을 합니까? 연산이 안 되는데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수학은 영어랑 다르게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스르면 안 된다. 어머님들 마음속으로 점심시간에 여기 동네에서 밥 먹다 보면 제가 밥을 못 먹어요. 뒤에 어머님들 4명 5분 자기네 누구 잘하잖아. 어디까지 뺐어? 그럼 이제 아니야 잘못해. 수학하 했는데 좀 그래. 미적분 이제 수원수투 이제 들어간다는데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제 질문한 어머니들 나 이제 3-1 끝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애를 족치죠. 너는 왜 3-1밖에 못하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좋은데요. 어머님 머릿속으로 선행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선행입니다. 관찰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들.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60에서 70%. 대신 질문에서 맞은 거는 맞은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번, 2번 채점하고 자기 힘으로 푼 것만이 동그라미예요. 질문에서 푼 거는 별이나 틀렸다고 해놓고 가야 돼요. 이게 60에서 70%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재 난이도는 어느 정도 난이도냐? 아니, 자기가 하고 있는 교재. 선행교재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쉬운 교재라도 그 문제지를 내가 마스터를 했다 그러면 60에서 70% 내가 혼자 그냥 툭 던져줬을 때 60에서 70%는 내가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는 게 의미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화두는요. 문자의 벽을 넘자. 중학교 올라오면서 바뀌는 게 그거죠.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나오죠. 뭐 A1짜리 사탕 4개를 샀고 10,000원을 냈다. 그럼 거스름돈 얼마냐? 뭐 이런 것들. 그 10,000원을 낸 것도 아니고 또 뭐 B1을 냈는데 A1짜리 사탕 5개를 샀고 여기서 친구 C1짜리 사탕 3개를 샀는데 얼마가 모자르냐? 얼마가 남느냐? 이 문자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부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어머님들이 집에서 또 관심 가지실 때는 이 문자의 벽을 넘는 거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네, 요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좌표 평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뭐랑 연결된다? 함수랑 연결됩니다. 함수 값을 못 읽어요. 미치겠어요, 제가. 예비 고1들도. 이건 함수를 못하면요. 고등학교 수학은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끝내시면 돼요. 이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좌표 평면 이해한다는 거, 이 기본이 함수의 그래프를 읽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못 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중학교 때나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그러는데 여기가 뭐 4,5고 그 다음에 4,1이고 여기가 뭐 1,3이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빼고 하면은 여기가 4거든요. y좌표 차로. 이거를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요런 것들. 여기에 이제 해가지고 함수값을 읽는다 그러면 아주 미치겠습니다. 아주 일이. 야, 여기 더 말씀드리긴 그런데 1,5라 그러면 야, 1의 함수값이 얼마야? 그러면 1의 함수값이 얼마야? 그러면 F1은 얼마야? 그러면은 5라고 딱 나오면 되는데 F1이 뭐 요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좌표 평면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마 더 많은데 제가 시간을 좀 줄이려고 했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정보예요, 어머님들. 저희 학원 얘기 하나도 안 했죠? 이건 좀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칼수학 중등 시스템입니다. 예비 중일 개강일은 12월 1일이고요. 제가 이거 맨날 말씀드리는데 15년에 중계동 최초로 중등 무학년제 시스템 적용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무학년제를 합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한 학원은 저희 학원이 최초예요. 그거는 제가 어디 뭐 원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처음 들었고. 그래서 학원들을 리서치하면서 뭐 이제 강남이나 대치나 이런 데 리서치하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2명 놓고 시작했습니다. 중등부. 최초로 무학년제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 4년 전부터는 다 무학년제 하더라고요. 이 동네. 몇 개 학원 빼놓고는. 예. 저희 학원 시스템이랑 너무 똑같이 해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예. 무학년제 시스템 아실 거예요. 학년 수준에 상관없이 1대1 개별 맞춤식 수업이고요. 이 트렌드로 갈 거예요. 아마 학원이라는 데는. 네. 노하우 아주 많습니다. 일단 저희 중등부 기본 시스템부터 말씀드릴게요. 공통적으로 하는 시스템. 주 3회 3시간, 회당 3시간을 하고요. 저희 시스템 수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선행하고 현행을 같이 할 수도 있고 현행만 할 수도 있고 선행만 할 수도 있고 요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2-2의 일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라이트셀 수학상을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요거 이제 조금 줄이고 선행을 줄이고 블랙라벨로 심화를 들어갈 수가 있죠. 2-2가 요런 거를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떤 학생들은 조금 쓰는데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별로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옆에서 첨삭도 해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봅니다. 자기 과정에 대해서. 네. 그래서 중학교 선배들 할 때 내신 대비 때 하는 거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1학기 때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거 안 보는 학기 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적도 산출해서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메솔릭 시스템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시죠? 재원생 어머님 계신가요? 재원생 어머님, 칼수학학원 다니시는, 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기 다 외부생이셨어요? 아유,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솔릭 시스템이라고요. 제가 아까 오답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도 오답에 대한 부담감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만약에 풀면 뭐 해야 되죠, 어머님? 이제 풀었어요. 채점해야죠. 뭐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풀어야 되나요? 그죠? 어쨌든 오답을 해야죠. 그 어떤 어머님들 오답 노트 만들어요. 질문해요. 다시 풀어요. 이래야 되죠. 근데 다시 풀어도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때 다시 풀 수 있는지는 머릿속에 못 들어가 봐요. 아무도. 그래서 선생님들도 1번, 2번, 3번 해서 이거 동그라미하고 이거 해가지고 질문해서 이렇게 했다가 선생님들도 이렇게 돼 있으면 오답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디테일한 단계 있잖아요.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그걸 어떻게 알 것이냐라는 거죠. 예전에는 요런 문제들을 또 학생별로 해서 또 다 만들었어요. 틀린 거 위주로 해서. 그래서 뭐 빈출 문제 모음, 저기 최다 오답 모음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IT 시대잖아요. 이 메솔릭 시스템이라는 건 요 네모 하나가 하나의 유형입니다. 센을 보면은 대표 유형이 있고 밑에 서브 문제 있잖아요. 그럼 그 한 덩어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문제를 줘요. 두 문제 이렇게 줘요. 그러면 본인이 입력을 합니다. 풀고 나서 자기 힘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때 질문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란색이면 뭘까요? 한 문제 틀렸다는 얘기겠죠. 빨간색이면 두 문제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녹색이면 두 문제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보다는 얘네들을 이제 공략해야 되겠죠. 터치해서 들어가면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설이 나와요. 이해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 단계가 같죠? 그린 챌린지로 찍습니다. 그러면 찍고 들어가면 그 유형과 같은 유형의 새로운 문제, 두세 문제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다 풀어서 맞았죠? 그러면 녹색으로 다시 변하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죠? 네. 어머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이걸로 다 되냐? 물론 이걸로만 하진 않죠. 이거는 적어도 이 정도는 좀 해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답을 맨날 그 오답 노트 만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저희 중등부만 해도 내신 대비 때 그래도 한 몇백 문제, 뭐 1000문제 가까이 푸는 줄 맞죠? 그거 오답을 하면 한 20% 틀렸다 그러면 200문제예요. 1000문제. 그 오답 노트 언제 만들고 있습니까? 그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거는 정말 저기 암기 과목 위주로 해서 줄이고 하면서 오답 노트라는 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줄이는 거예요. 점점. 오답 노트 들고 처음에 1차 오답 노트 가지고 혼자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 외우고 못 외운 거 다시 오답 노트 만들고 그래서 줄이고 해서 한 페이지로 만드는 게 그게 오답 노트의 원래 핵심입니다. 근데 수학은 그렇게 시간 없잖아요, 우리가. 메솔릭은 그렇고요. 데일리 테스트를 매일 봅니다. 저희 중등부는요.
데일리 테스트를 매일 보고 학부모님들께 결과를 문자를 발송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죠. 제가 이거 만든 건데요. 김동욱 학생이 전데요. 지난 숙제 이게 저희 폼이에요. 이런 거 다른 학원 또 나가면 학원 또 같이 해요. 그러니까 딴 데다 하는 좀 유인물 안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숙제 완성도, 데일리 테스트, 난이도는 얼마였는지까지, 오늘 숙제, 그리고 저희는 교재에다 도장을 찍어줘요. 무슨 도장이냐? 숙제가 어디까지라는 도장을, 빨간색 도장을 찍어줘요. 그럼 숙제 여기까지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 숙제 어디까지인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 노하우입니다, 저희가. 오늘 동욱이가 너무 피곤해 10분 정도 자다가 문제 풀라고 조치했습니다. 요게 매일매일 나갑니다. 디테일하죠. 네. 그 다음 화두는 다양한 수준의, 그럼 내신 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내신 관리 어떻게 하느냐? 내신 기간 주 3회 4시간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주 3회 3시간 수업이었는데 1시간씩 늘려요. 네, 시간을 늘리고요. 교재 종류가 7종에서 8종 정도가 나가요.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 기본 교재, 전론적, 내신 기본 교재가 일단 처음에 나가고요. 제가 이거는 읽어보세요, 나중에. 서술형 대비 교재 따로 있고요. 학교별 기출 모음이 따로 있고요. 교과서 변형 모음이 따로 있고요. 발전 문제 모음이 따로 있고요. 최다 빈출 문제 모음이 따로 있고요. 교과서 평가 자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내신 기간 중에 2, 3회 봅니다. OMR 카드까지 작성합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요. 물론 이 7, 8종을 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단계별로 학생에 따라서 수준이 다르니까 그때그때 이제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무학년제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선행 시스템 말씀드릴게요. 선행 시스템은 일단 3가지 트랙이 있고요. 기선제압 특강이라고 해서 학기 중에 운영하는 주 1회 특강이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희 학원이 무학년제라 가지고 선행을 별로 안 한다. 저희가 선행을 포커스를 두지는 않는데요. 할 만큼은 합니다. 왜 제가 그러니까 별로 안 한다라는 느낌을 받냐면은 저는 수준이 안 되면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들 시켜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말이죠. 계속 종용하고, 어느 학원은 그랬다더라고요. 이번에 선행 안 하면은 질문 안 받아준다고 그런 학원이 있더라고요. 이슈가 한번 됐었어요, 그게. 저희는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행을 많이 안 시킨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시던데 할 건 다 해요. 학기 중에 계속 하고 있고요. 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선행 특강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 집중반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이제 진도를 좀 더 뺄 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좀 모아서 좀 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이번 1월 달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선행 시스템은 총 3개 트랙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진입니다. 제가 항상 자랑하는 강사진, 어벤져스급. 네, 여기 강아람 부원장쌤 여기 앉아 계시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피하니까 제가 다 읽으면. 네, 거의 20년 넘으셨죠? 네. 이현정 선생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주 꼼꼼함에 또 극치입니다. 여기는 또 잡히면 죽어요. 꼼꼼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그렇고 이재건 선생님, 남자 선생님 혼자분 계시는데 비주얼 또 갑이죠. 네. 유희경 선생님 또 젊은 선생님 아주 코드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학생들하고 아주 호흡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이 계세요. 못 넣었어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고담 화두, 학생에 대한 세심한 사랑과 관심과 사랑이에요. 저희 딸이 24살이에요. 아들은 23살이고요. 생각보다 연식이 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학원을 계속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계속 커왔잖아요. 생각나는 것도 있었어요. 학부형으로서.
아토피 인증 조명이에요. 이거 비싸요. 저희 학원은 아토피 인증 조명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있고요. 그 다음에 비데 이거를 저는 되게 밀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때 되게 싫어했어요. 뭐 공용 비데를 누가 쓰냐 그랬는데, 비데를 안 쓰더라도 겨울에는 엉덩이 따뜻하지 않냐. 이거 되게 중요하던데, 저는. 화장실 가면 너무 추워요, 겨울에.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손 자주 씻어야 감기 안 걸린다. 예. 그 다음에 뭐 출결 관리, 그 다음에 핸드폰, 이거 다 이름 써가지고, 이름 붙여가지고, 누가 넣어놨는지 핸드폰 다 거두니까요. 그 다음에 동절기에 온수. 모든 화장실에 다 있습니다. 따뜻한 물 나와요. 예. 찬물, 손 씻는 거 싫어하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따뜻한 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세심한 사랑 아닌가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사탕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사탕은 좀 몸에 안 좋아서 안 넣었어요. 주긴 줍니다. 장학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제도인데요. 뭐 고등부, 중등부는 98점 이상이 한 학기 수학 평균 98점 이상이면 30% 뭐 96점 이상이면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근 장학이 있어요. 저희는 2년 이상, 3년 이상, 이거는 매달 줍니다. 그냥 그 이후부터는 기간이 되면 매달 개근장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형제장학금이 안 들어갔구나. 형제장학금은 둘이 같이 다니면 10% 같이 들어가고, 3명이 같이 다니면 15, 15, 15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 어머님들 저희 학원이 얼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홈피에는 이제 공지 위주로 돼 있고,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는 저희가 2016년도부터 해서 유튜브도 그렇고요.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2017년도 뭐 예비고일 설명회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냥 쳐보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에서 칼수학학원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홈피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많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밴드를 별도로 개설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아유, 시간이 전 40분 생각했는데 제가 또 좀 많았네요, 얘기가.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5분 정도만 할게요. 없으신가요? 그럼 수업이 너무 잘 된 건데요. 없으세요? 네. 빨리 끝내라는 표정으로. 네, 이러시는데.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재원생 학부모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다 이렇게 또 외부 학부모님들이라 또 계세요? 네. 제가 혹시 무례하지는 않았나? 좀 걱정도 되고. 나중에 저희 학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깔끔하고, 되게 액티브하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예,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